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긴 하고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방송 청대인의 소리는 밝고 알찬 방송을 모토로 대학사회 언론 창달과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전 청대인의 길잡이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은 신속한 뉴스의 전달과 품위 높은 교양, 건전한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월, 수, 금,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월 6일 수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S입니다.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찾아온 안녕하세요 CBS입니다의 진행 이재은입니다. 길가를 걷다 보면 보도블록 사이로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꽃을 볼 때면 이 꽃은 어쩌다가 이런 곳에 뿌리 내리게 됐을까 하고 문득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식물들이 존재하는구나 싶어집니다. 저는 갑자기 저 식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CBS입니다에서는 식물들의 번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에 살짝 미친 나 쉽게 두 볼이 빨개지고 그러다 어질어질 달아오른 날 헤엄을 치듯 춤을 추고 음악을 더 크게 더 틀고 싶어 우리 사랑이 안 들리게 나도 더 가까이 붙고 싶어 한 심장이 팡 터지게 너라는 누군데
봄이면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민들레 씨앗, 가을에는 마치 프로펠러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단풍나무 씨앗 등 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한 씨앗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번식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에 씨앗을 날리는 방식, 물에 흘려 씨앗을 퍼뜨리는 방식, 그리고 일부러 동물에게 먹혀 퍼뜨리기도 하는 등 그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 먼저 바람에 씨앗을 날리는 방식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들레 씨앗과 단풍나무 씨앗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단풍나무 씨앗은 약 1.5cm 길이의 프로펠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모양 덕분에 바람이 강할 때면 나무로부터 100m 이상 날아가 퍼지기도 하는데요.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는 다음 방법은 바로 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노랑 꽃창포가 있는데요. 노랑 꽃창포의 씨앗은 지름 약 7mm의 동전처럼 평평하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코르크질의 단단하고 가벼운 씨껍질 내부에 있는 빈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공기 덕분에 가벼워진 씨앗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흐르는 빗물을 타고 흘러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방식으로 번식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식은 신기하고 조금은 낯선 방식입니다. 바로 제비꽃이 번식하는 방법인데요. 제비꽃은 마치 완두콩 깍지 같은 모양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꽃이 번식할 준비를 마치게 되면 완두콩 깍지 같은 열매가 활짝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활짝 펴진 열매의 껍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그라들고 배의 폭이 좁아져 속에 있던 씨앗이 하나씩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씨앗이 열매에서 튕겨져 나오는 모습만으로도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제비꽃의 번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열매에서 튕겨져 나온 씨앗은 당분과 지방산을 함유한 젤리 상태의 부속물이 붙어 있는데요. 이 부속물에 이끌려 개미들은 제비꽃의 씨앗을 이곳 저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로써 제비꽃의 번식이 완료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조사를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 중 가장 신기한 번식법이었습니다. 夢ならばどれほど良かったでしょう未だにあなたのことを夢に見る忘れたものを取りに帰るように古びた思い出の誇りを払う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を最後に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言えずに隠してた暗い過去もあなたがいなきゃ永遠に暗いままきっともうこれ以上傷つくことなどありはしないと分かっているあの日の悲しみさえあの日の苦しみさえその全ての愛してたあなたと共に胸に残り離れない苦いレモンの匂い雨が降り止むまでは帰れない今でもあなたは私の光暗闇であなたの背をなぞったその輪郭を鮮明に覚えている受け止めきれないものと出会うたび溢れてやまないのは涙だけ何をしていたの何を見ていたの私の知らない横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과일들은 어떻게 번식을 할까요? 과일은 그 과육 속에 들어있는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 과일은 달콤하고 향긋한 과육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를 동물에게 먹힌 열매는 과육만 소화되고 씨앗은 소화되지 않은 채 동물의 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씨앗을 퍼뜨려 번식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형식 중에는 특이한 식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고추입니다. 고추는 다른 과일들과는 다르게 과육에 달콤한 향이 아닌 매운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먹히기 위해서 달콤한 향을 내도 모자랄 판국에 왜 고추는 매운 향을 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새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의 혀에는 통점이 없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매운 고추를 먹진 않지만 새들만은 고추를 먹고 변으로 고추의 번식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한 그릇 이야기와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CBS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한 그릇 이야기.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먹는 한 그릇의 수많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 그릇 이야기입니다. 학형님들, 추석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저는 추석 음식을 통해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히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불리곤 하는데요. 천고마비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찐다는 뜻으로 그만큼 날씨도 좋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거리가 풍부한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제철 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은행입니다. 노란빛으로 물든 가을날 길거리, 은행나무 아래서 고약한 냄새로 인상을 찌푸린 경험 있으신가요? 비록 냄새는 고약하지만 껍질을 제거하고 나면 노란 은행알이 나옵니다. 그것을 굽거나 볶아서 먹으면 고소한 간식으로 좋은데요. 또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효능 덕분에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가을을 대표하는 전어인데요. 전어는 구이로도 먹고 뼈째 썰어 회로도 많이 먹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붉은 살 어종으로 봄에 산란을 마친 후 살을 찌운 가을 전어의 맛과 영양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가을을 닮은 적자색 고구마입니다.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고구마도 가을에 제철을 맞이하곤 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오늘은 한껏 다가온 가을 제철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형님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 중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적자색 고구마를 드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밥 대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가을 제철 음식과 함께 풍요로운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CBS 뉴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9월 30일
청주대학교 태권도부 정범구 학생이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1차 대회에서 87kg급 3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티켓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범구 학생은 국가대표의 꿈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지만 오른쪽 발목 부상이 심해 왼발 하나로 경기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16강전에서는 경운대 김동욱 학생을 만나 11대 10으로 승리를 하고 8강전에선 우석대 임동현 학생을 이기며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준결승전 수원시청 강연호 선수와의 경기 직전 부상이 악화되어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최종 선발전 출전 자격은 3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정범구 학생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준비를 하여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청주대학교가 서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기억지킴이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대학교와 서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조기 발굴 및 치매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억지킴이 활동, 치매 노인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영 작업치료학과장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청주대 작업치료학과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전공지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청주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학생의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 면접 체험기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대 대학생과 졸업생들은 가상현실 면접 체험을 통해 면접 상황을 경험해보고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군을 선택해 실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성은 취창업 지원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의 면접 단계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가상현실 면접 체험은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면접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퀴즈 이벤트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험 일시는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이며 응시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된 링크폼에 개별 응시하시면 됩니다. 출제 방식은 총 15문제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팀 및 청년 고용정책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만점자를 기준으로 선착순 100명이 합격 기준이며 합격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21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에 대해 안내합니다. 선발 분야는 거주비 지원 장학금이며 선발 대상은 대전 출신 타 지역 대학 인근 거주 중인 대학생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전문특허 워크숍 2차 참가자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육 목표는 1인 1특허 출원 및 전문 발명특허 교육사 자격 취득입니다. 교육 일시는 10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미래창조관 205호 학생창업장으로 교육 대상은 청주대학교 창업 동아리 및 재학생 16명입니다. 신청 방법은 10월 25일 월요일까지 에델바이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제2회 전국대학생 교양 콘테스트에 대해 안내합니다. 참가 자격은 전국 4년제 대학생으로 팀 또는 개인 단위 중 하나의 유형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참가 방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본인이 수강한 인생교양 한 과목을 동영상 발표문으로 소개한 뒤 첨부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8일 월요일까지이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월 30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이 유일하게 1위에 오르지 못한 인도까지 점령하며 83개국에서 1위를 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영종도에서 스포츠카를 몰던 20살 운전자가 앞차량을 들이받고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30대 외국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타고 과거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년 전 오늘을 알아보는 오늘은 과거를 타고입니다. 69년 전 10월 6일에는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된 날인데요. 백마고지 전투는 국군 제9사단이 철원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한 전투라고 합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휴전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1952년 10월 초 판문점에서 포로회담이 해결되지 않자 중공군의 공세로 시작된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이라고 하는데요.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적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격퇴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5차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에서 제28, 제30 양연대는 거의 재편성이 불가피할 정도로 많은 병력 손실을 보았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국군 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공 제38군의 공격을 받아 연 10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수행할 끝에 백마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 국군 제9사단은 상승백마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 전투로서는 세계전시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였고 중공군 1만 3천여 명을 경멸하는 전과를 거둠으로써 한국군의 전투 능력과 지휘관들의 부대 지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백마고지 전투가 시작된 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순국자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색다른 과거와 함께 돌아올게요. 끝으로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도 흐리겠으며 아침 최고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원근아였습니다.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나 서둘러 오늘은 식물의 다양한 번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람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방식부터 특정 동물만이 자신을 먹게 하는 방법까지 그 방법들은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제는 길가 보도블록 사이로 피어있는 꽃을 보면 이 꽃은 어디서 어떻게 왔겠구나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시선은 삶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학형님들은 주변에 흔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은 하고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제작의 김도균 프로듀서, 기술의 신미소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이재은이었습니다. 본 방송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을 검색해주세요. 여기는 하고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BS